네, 오늘은 직권 직류 발전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은 이제 필드 와인딩을 직렬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필드 와인딩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마추어와 직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그 아마추어 전류하고 우리가 필드 성분 전류, 우리가 시리즈 와인딩 때의 전류인데요, 같고요. 이게 이제 부하 전류하고도 같은 그런 특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하 전류를 계좌 전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직권 직류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게 이제 끊어졌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부하일 때는 IL이 제로니까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필드 와인딩이 0이 됩니다. 0이 되면 이쪽에 이제 뭐가 남아 있냐면요, 우리가 그 여러분 히스테리시스 곡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드 시리즈 와인딩에 우리가 플럭스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0이 돼도 요만큼의 잔류자석이라는 게 남게 되죠. 잔류자석. 파이 R이라는 게 남게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잔류자석은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아까까지 기동 동작을 하다가 딱 전류가 무바가 됐다 한 경우에 우리가 잔류 자석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 이 RS하고 LS에다가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연결해서 별도로 익스터널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잠깐 동안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끊어도 우리가 잔류 자석이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바 상태일 때는 바위 잔류 자석의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잔류 자석에 의해서 처음에 외부에서 우리가 이거를 n의 속도로 돌린다 하더라도 여기 전압이 뜨긴 하는데, 이 전압은 굉장히 작은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바 전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IL 즉 ISIA인데요, 이게 0이 되더라도 약간의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무바 전압이죠. 그래서 충분히 여자가 된 건 아니죠. 무바 시에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잔류 자석에 의한 전압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부하를 연결을 하게 되면요,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전류값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IS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IS에 대해서 이 파일을 보게 되면 물론 잔류자석이 있지만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IS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이가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할까요? 여기 EA 값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약간의 전압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여기 전류가 미약하지만 흐르죠. 흐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자석이 전류가 약간 흐르면 자석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증가하면 이 EA라는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면 이 전류가 증가하죠. 전류가 또 이렇게 증가하고요. 그럼 다시 자석이 증가하고 전압이 다시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다시 또 전류가 증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직권 직류 발전기도 어떤 현상이 부하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기 여자를 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자속이 증가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부하 전류와 요 EA의 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뭘 따라갈까요? 자화 특성 곡선을 우리가 따라서 이 곡선을 따라서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무슨 일들이 발생하죠? 전기자 반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EA는 이 자화 특성 곡선보다는 좀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EA가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다 보상건선으로 캔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석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랬죠. 자화 특성 곡선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약간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EA는 이제 이런 형태로 되고요. 여기 전압이 VT니까 이제 VT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EA에서 IL, RA 플러스 RS가 되죠. 그래서 EA에서 요만큼 전압을 뺀 형태, 그게 이제 요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차는 바로 뭐냐면 요거죠. IL에 RA 플러스 RS.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Q점이 요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VT 곡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피크치를 지나서 점점 더 떨어진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압 하락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보게 되면, 자, 요거의 특성이 바로 요 EA죠. EA 특성이고요. 여기 EA와 여기 흐른 전류가 IL이니까 IL과의 특성이 바로 빨간색의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특성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전압은 여기 부하 로드 곡선은 RA 플러스 RS 플러스 RL의 IL, 이게 이제 여기 전압이 되겠죠. 여기 전압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 전압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로드 라인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점은 요 점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VT 곡선하고 해야 되겠죠. 이거 VT와 IL과의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T와 IL을 보게 되면 VT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 그다음에 이쪽은 여기 전압이 뭘까요? IL, RL이 되겠죠. 그래서 IL, RL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Q점이 바로 우리가 동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권직류 발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바 시에 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잔류 자속이 있기 때문에 무바 전압은 아주 작지만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무바 전압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자속이 증가를 하죠. 자속이, 왜냐하면 시리즈 와인딩이니까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자속이 증가하고요. 거기에 역기 전력이 내부 발생 전압이 EA가 증가하죠. 증가하면 또 전류가 증가하고 또 EA가 증가하고 해서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속이 상승하기 때문에 출력 진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이상 되면 오히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더 하강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 이유 주된 원인은 뭐냐?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주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권 직류 발전기의 출력 특성, VT를 잘 보시면 이런 거죠. 재밌죠. 부하 전류가 증가하는데 오히려 단자 전압은 상승합니다. 단자 전압이 상승하죠. 우리가 부하 전류가 증가할수록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그런 발전기 특성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직권 직류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면 될까요? 이거 한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류의 특성은 보면 여기 이제 DC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모든 선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라인에서의 저항값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라인이 길면 길수록 이게 커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여기에 VT 값을 보게 되면 VT는 VDC에서 RL의 IL이죠. 즉 부하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항상 전압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IL에 따라서 우리가 VT 일반적인 DC 전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변동하죠. 이때 이제 뭘 이용하면 우리가 이거를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직류 직권 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제 VDC가 여기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에다가 VDC를 연결해서 여기 EA를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이 공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 이제 RA가 있고요. 그다음에 RS도 있고 LS 여기 LS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R 리퀴지가 있고 부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얘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직류 전압만 있을 경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감소하는데 이 감소분을 뭘로 상쇄시킬 수 있냐면 이 직권 직류 발전기로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직권 직류 발전기는 바로 이렇게 라인이 길어져 가지고 전압이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강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용어로,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볼테이지 업이죠. 볼테이지를 키워서 드롭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종류의 직류 발전기인데 이것도 여자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가동, 복권입니다. 복권인데요. 복권 중에서 가동은 두 개를 쓰는 거죠. 복권은 우리가 션트 하고요. 그다음에 직권하고 우리가 이제 그 분권하고 두 개를 합치는 거죠. 합치는데 두 개의 자속이 더해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속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분권이고요. 여기에 직권이 이건 분권이고 이건 직권이죠. 두 개를 같이 쓰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권이고 이쪽이 이제 직권이 되는 겁니다. 직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동복권인데 가동복권이라는 것은 이게 그 메인은 뭐냐면 분권이에요. 메인 자속은 분권이에요. 그래서 파이 우리가 션트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여기에다가 시리즈 이게 더해져서 토탈 자속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두 개가 더해지는 방향입니다. 더해지는 방향 전류가 이렇게 나갈 때 더해지는 방향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가동복권 직류 발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권의 특성과 직권의 특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직권의 특성은 우리가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속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자, 이때 이제 구조에 따라서 이때 션트 즉 분권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권을 이쪽에 보면 전기자 쪽에 가깝게 놓고 외부에 직권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분권 안쪽에 분권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타입은 완전히 직권을 먼저 전기자 쪽에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을 외분권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내분권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EA에서 이쪽에 IF가 거의 결정되는 거고요. 외분권을 쓰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에 볼테이지 드롭이 있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우리가 변동이 분권에 들어가는 IF의 변동이 적으냐 하면은 내분권이 적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동복권 직류 발전기는 이제 내분권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쓰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션트만 썼을 때, 시리즈를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여기 단자 전압하고 IL의 특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분권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부하 전류가 여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게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봤듯이 이 분권 직류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큽니다.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무부하 전압으로부터 전격 일대의 전압, 요 사이에 변동이 굉장히 크죠. 이 전압 변동률이 상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부하 일대의 전압과 이 실제 전부하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 사이에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균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여기 전압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높이면 될까요? 전부하 전류가 흘렸을 때 자속을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EA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리즈 와인딩의 역할이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자속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의 특성, 우리가 이제 단자 전압과 전류의 특성, 출력 전류의 특성을 보게 되면 복권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위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분권의 경우에 비해서 이렇게 위로 더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시리즈 와인딩에서의 턴수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경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턴수를 늘려서 전격 일대의 전압을 무부하 전압하고 딱 일치하도록 했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평복권이라고 합니다. 평복권이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감아가지고 전압을 더 상승시켰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과복권이라고 하고 평복권보다는 턴수를 좀 적게 해서 더해지는 자속의 크기를 약간 줄여서 실제 전부하 전류일 때의 전압의 크기를 약간 작게 한 것, 이걸 우리가 부족 복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하가 증가하면 분권 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위로 키워주는 직권 기제의 자속을 증가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압을 위로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가동 복권 직류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분권과 외분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내분권이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이다. 발전기의 경우는 가동 복권 직류 발전기 이제 내분권으로 일반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동복권 직류 발전기까지 살펴봤고요. 예제 6-5를 보죠. 자, 1A의 계좌 전류를 흐를 때 무부하 전압이 230V인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죠. 여기 이제 1A. 예. 그다음에 무부하 전압이니까 전압이 없을 테니까 무부하 시의 전압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 무부하 전압이 얼마냐면 230V. 예. 여기 이제 전부하 전류에서 100A에서도 출력 전압을 230V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평복권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얼마를 흘려야 되냐면 계좌에다가 1.4A를 흘려야 됩니다. 1.4. 그래서 1A이고 230V로 갈 때 계좌에 얼마를 흘려야 되냐면 1점 이게 이제 시리즈는 안 쓰고요. 션트일 때 이걸 1.4A까지 키워야만 여기가 230V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분권이 원래 이런데 분권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작시키겠다는 뜻입니다. 1.4A일 때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분권은 그냥 1A를 그냥 유지를 하고요. 여기 시리즈 와인딩을 이용해서 자속을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자력이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30V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기자력이 얼마냐면 원래 1A에서 어디로 흘렸죠? 1.4A니까 추가로 우리가 공급한 거는 0.4A죠. 계좌 전류 0.4A. 근데 이게 턴수가 지금 얼마냐면 3,000턴이죠. 그래서 기자력으로 보게 되면 기자력은 0.4A 곱하기 3,000이니까 1,200 암페어 턴만큼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가동 복권을 이용해서 시리즈 와인딩에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류가 얼마냐면 100암페어가 이쪽에 흐르니까요. 아예 흐르니까 몇 턴만 가면 될까요? 12턴이죠. 12턴만 가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권을 썼을 때 1화에서 1.4암페어까지 흐르던 거를 분권은 그냥 1암페어 상태로 두고요. 시리즈 와인딩을 통해서 12턴을 감아서 이용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제 6-5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제 6-6을 쓰죠. 보죠. 어떤 외분권 발전기가 있어요. 출력 전압이 400V. 여기에 400이 됩니다. 출력 전류가 100A. 이게 지금 100A고 전기자 저항 RA가 0.02, 0.02옴이고요. 그다음에 직권 계좌 RS가 0.04옴. 그다음에 분권 계좌 여기에 160옴. RF가 160옴 이렇게 돼요. 그 발전기의 예기를 EA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요. 여기 IF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전압이 400V고 165이니까 IF는 160분의 400이니까 여기 2.5A로네요. 2.5A 그렇죠. 그럼 여기 IA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와 IA는 IL 더하기 IF가 되겠죠. 그래서 100A 더하기 2.5니까 102.5A네요. 102.5A가 흐르게 되죠. 그럼 뭐 다 됐죠. 여기 BT를 알고 여기 전류 알고 그다음에 여기 저항을 하니까 EA는 뭐 다음 것 같죠. VT에 RA 플러스 RS IA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냐? 406.2V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에서 이제 물론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우리가 무시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동복권 발전기의 제어는 어떻게 하느냐? 제어는 이 시리즈로 주어진 이제 우리가 분권 전동기 제어는 요 RF 뭐죠? 레오스테트. 그래서 가변 저항을 가지고 필드 가변 저항을 가지고 계좌 쪽에 가변 저항을 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 IF를 컨트롤하면 제어가 되죠. 시리즈 쪽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리즈 쪽은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 IS를 이쪽으로 여기 흐르는 IL을 IS하고 I 다이브하고 두 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 와인딩에 흐르는 전류를 이 분류 저항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패스를 시키죠.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버터라고 해요. 다이버터. 분류 저항기. 전류를 옆으로 우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 저항기의 R 다이브를 줄이면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이쪽 전류가 커지게 되죠. 그 얘기는 여기 흐르는 필드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 직권 계좌에 의한 영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뭐에 가까워질까요? 예, 션트에 가까워지죠. 예, 분권 특성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어쨌든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분류 저항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0V의 100A 전격. 네. 이게 내분권 가동 복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분권. 그래서 이게 지금 240V짜리고요. 240V. 그다음에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이제 100A. 전격 전부하 전류가 IL이 100A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요. BT가 아니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분권 계좌의 전류는 3A다. 네, 전기자 저항은 50mΩ. 자, 이게 50mΩ이고요. 직권 계좌는 10mΩ. 이게 10mΩ이고요. 그 다음에 10mΩ이고, 이게 이제 40mΩ이네요. 네, 분류 저항기가 40mΩ이 되고 회전 손실은 2kg인 거 가정한다. 이 발전기가 30mΩ의 저항을 갖는 선로를 통해 선로가 있네요. 선로가 있고 여기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됩니다. 로드고요. 이게 얼마냐면 RL이 라인이 R 라인이라고 할까요? 라인이 30mm요. 0.03, 0.03이죠. 부하에 240V. 자, 여기가 이제 240V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230 인가하면 전부하 전류를 흘리고 있고요. 전부하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 IL은 100A 예, 흐르고 있고 발전기 효율을 구하라라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 발전기 브라시 전압 강한 2V다.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240V니까 이게 200A니까 VT를 구할 수 있죠. 자, VT는 VL에서 R 라인에다 IL을 곱하면 되니까 243V네요. 243V. 243V고. 자, 여기서 나가는 게 바로 뭐냐? 부하에 공급되는 발전기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렛을 전기적인 출력이죠. P 아웃으로 쓸 수가 있고요. VTIL에서 24300 와트가 흐른다라는 것을 이 와트가 출력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IA는 이쪽이 이제 100이고요. 여기도 100이죠. 여기는 3A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IA는 IA 더하기니까 이건 103A겠네요. 네, 103A. 그래서 IA는 이제 103이 흐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 저항기가 이제 두 개가 RS고 여기를 우리가 RS RDIB라 그러면 병렬이니까 합성 저항을 쓸 수가 있어요. 합성 저항은 R 다이브하고 RS의 병렬로 해서 8m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면 이쪽은 우리가 이렇게 8mΩ으로 우리가 RS 다시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고요. 자, EA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243이고요. 그 다음에 RS의 IL 다시니까 그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2V니까 브러쉬에 2V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RAIA 곱하게 되면 EA는 250.95V고. 자, 이게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N으로 돌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그 P 미케니컬이 들어오게 되죠. 이때 이제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된 거는 여기 EA에다가 여기 흐르는 IA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EA 곱하기 IA가 바로 PM, 즉 기계적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그런 파워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있죠? 발전기에서 여기 P에서 P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PEM도 있지만 기계적인 손실도 있죠. 그래서 P 로테이션 이걸 더해줘야 되겠죠. 자, P 로테이션은 아까 문제에서 2kW를 했으니까 P는 요 크기에다가 2kW를 더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효율은 P인분의 Pout 해가지고 약 87.3%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복권 발전기인데 이번에는 션트가 주고요. 션트가 주인데 시리즈의 권선을 반대로 감아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오히려 토탈 자속이 션트에 의한 자속하고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시리즈에 의한 자속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리즈에 의한 자속은 우리가 부하 전류에 이제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속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유기 전력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단자 전압이 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분권보다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더 하강합니다. 그래서 분권이 이렇게 있다면 실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줄어지게 되죠. 즉 IL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자속이 토탈 자속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전압이 오히려 하강하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권 밑에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시즈 와인딩의 건선을 감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EA가 있고요. 여기가 RA, 그다음에 네, 션트 RF에 그리고요. 시리즈 RS에 LS. 자, 이렇게 해서 VT가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반대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파이 션트하고 여기서 나오는 파이 시리즈 이게 이제 토탈로 반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션트 이 반대로 감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차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발전기 특성이죠. 그래서 VT하고 IL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동작점을 얻으려면 여기 부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부하를 RL로 놓고요. 여기 IL이면 이쪽 특성은 VT는 IL, RL이죠. 그래서 IL, R이라는 곡선을 딱 긋게 되면 요 점에서 동작점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를 증가시켰어요. 아래를 증가시키면 RL이 커지죠. RL이 커지게 되면 이게 이제 RL 값이 부하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RL을 감소시키면 전류가 이제 커지죠. 전류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부하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더 키웠어요. 부하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줄인 겁니다. RL을 줄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어 A 포인트나 B 포인트나 C 포인트나 뭐죠? 이 저항 값을 굉장히 낮췄는데 낮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류가 증가할 줄 알았는데 전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이 발전기의 특성은 뭐냐면 거의 전류가 일정해요. 거의. 그래서 이게 무슨 특성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전류가 거의 일정합니다. 부하에 관계없이 전류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원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전류원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일정 전류원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징은 일정 전류원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직류 전류원처럼 동작시킬 수 있는 발전기 뭐죠?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네, 차동 복권 발전기는 우리가 중처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성 자체를 이렇게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이거는 여기에 그 아까 봤듯이 R 다이버터가 있죠. 이 다이버터를 통해서 시리즈의 이펙트를 더 줄이려면은 R 다이버트의 저항값을 줄이게 되면 일로 바이패스를 하겠죠. 그러면 분권의 특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완전히 여기를 거의 쇼트 시켰다 그러면은 거의 분권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느냐? R 다이버트를 가지고 우리가 특성을 커브를 약간 변할 수가 있죠.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동 복권 발전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의 특징은 일정 전류원으로 동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전류원의 부하가 필요한 곳에는 이 차동 복권 발전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기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타려식, 출력 타려식 보면 그림을 보면요, 요거죠. 타려식.
출력 전압 제어 범위가 넓은 용도고 정확한 전압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권. 분권은 그냥 일반적인 직류 전원인데요. 전압 변동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분권. 그래서 분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분권입니다. 분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전류 리미트 이거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전류의 맥시멈 커런트가 있게 되고요. 이게 분권의 특징이다라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직류 전원으로 쓸 수 있는데 전압 변동이 크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느냐? 앞에서 우리가 분권 직류 발전기 할 때 썼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동기 발전기의 여자 파일로트 익사이터로 이용을 하고요. 또 배터리 충전용으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권의 특성을 보면 이게 이제 무부하 전압이 높고 우리가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우리가 수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감소하는 특성인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우리가 동기 발전기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병렬 운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부하 배분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 분권이 병렬 운전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분권에다가 이제 직권을 좀 더하게 만든 게 가동 복권이죠. 더하는 거죠.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과복권, 평복권, 그 다음에 뭐 부족 복권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대충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도록 즉 무부하 전압이나 그 다음에 전부하 전압이나 거의 무부하 전압과 마찬가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징이 뭘까요? 정전압원, 전압원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평복권이 주로 사는 거는 정전압용 부하, 일정 전압을 부하,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을 일정의 공급이 필요한 그런 부하에 쓰고요. 또 하나는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막 전압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전압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가동 복권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전선로가 굉장히 긴 경우는 오히려 그 출력 전압을 더 키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급전선로에서 선로에서의 전압 강화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복권을 하는 게 유리하게 됐고요. 이 가동 복권의 특징은 우리가 단락이 되면 아주 높은 전압으로 전격 전부하 전류일 때 높은 전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발전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타여자나 분권에 비해서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크죠. 단락 사고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동 복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 보상용 승합기 부스터로 쓰게 되고요. 주로 이제 전압이 상승하는 영역, 부하가 증가할 때 전압이 상승하도록 하는 영역에서 활용을 합니다. 자, 이런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게 바로 뭐냐면 용접기예요. 아크 용접, 아크 등등 정전류용 전원으로 쓸 때, 이때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하강할 때. 자, 이걸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직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쓰는 게 바로 이거 부스터하고 부스터에 쓰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예,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이제 이것도 뭐죠? 전류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류원. 그래서 떨어질 때 쓰는 것이 바로 아크 용접, 아크 등 정전류 전원일 때 하락용에서 쓰게 됩니다. 자, 아주 일정 전류로 잘 맞는 거는 바로 뭐죠? 차동 복권이죠. 차동 복권. 차동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 제한이 중요한 용도. 전류가 이제 2 이상 안 흐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발전기를 뭘 쓰냐면 차동 복권 발전기를 이용하면 전류가 그 이상 안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 크기도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일정 전류원으로 쓰죠. 그래서 아크 용접기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특성 커브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기출 문제죠. 자, 이거 이름 다 지우고 이름 채워넣기 하죠. 다음 중 여러 가지 이제 발전기가 있습니다. 타려식, 분권, 가동복권, 직권, 차동복권. 자, 거기에 맞는 거를 골라라. 특성 커브를 보고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이 발전기는 어떤 발전기다. 자, 여자 방식이 어떤 발전기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의 이제 병렬 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렬 운전은 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직류 발전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발전기가 아니다 보니까 대형 발전기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주문을 해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적정 시기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류 발전기는 주로 소용량은 미리 만들어서 기성품이 있어요. 소형 기성품.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소형 기성품을 여러 개 갖다가 병렬로 묶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기 하나 발주내면 굉장히 비싸고요. 대형기 제작이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소형 기성품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형 한 대보다는 소형 여러 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코스트 면에서 염가다 가격 면에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병렬 운전이 훨씬 더 발전기 용량 작은 거 여러 대 쓰는 게 훨씬 더 초기 투자가 적합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지 보수입니다. 그래서 점검 수리 시에 에, 여러 대 중에 한두 대를 이제 우리가 점검할 때 나머지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점검 수리하고 뭐 이럴 때 유지 보수할 때 소형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대형을 하는 거에 비해 대형 큰 거를 세우게 되면 또 다른 그를 대체할 만한 대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유지 보수할 때 그러니까 두 대를 놓고선 한 대 운전하다가 또 하나 한대 한 대 교체를 하고 다른 쪽으로 운전을 바꾸고 우리가 수리를 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형을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 차라리 소형 대수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그때마다 한 대 두 대씩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도 굉장히 소형이 적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 발전기 경우는 다릅니다. 동기 발전기 경우는 대형으로 갈수록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의 용량을 보면 발전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교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초기 투자와 유지 보수 얘기는 다 어디 얘기냐 그렇죠? 직류 발전기 특유의 이점입니다. 직류 발전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점이다. 자, 동기 발전기는 대형일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대형일수록 초기 투자비가 적고요. 유지 보수비도 적게 됩니다. 대형으로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그러나 직류 발전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 일반적인 병렬 운전의 이점들이 있죠. 다중화로 인해서 신뢰성이 향상되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하에 따라서 몇 개씩 뭐 운전하고 정지하고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운전 효율을 향상하는 쪽으로 우리가 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증설이 되더라도 한두 소요용량 사서 연결하면 되니까 훨씬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이게 병렬 운전이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두 가지 직류 발전기만 갖고 있는 고유의 이점에 대해서 초기 투자 비용하고요 유지 보수 비용 이 두 가지가 병렬 운전,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게 직류 발전기만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병렬 운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당연히 전압이 전격이 동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병렬로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전압 전격이 동일할 것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 발전기도 배웠지만 두 개가 이제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분담해야 되니까 이 분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은 이 각각의 발전기가 내는 특성이 수하 특성을 가져야 된다. 즉 전압이 증가하면서 부하가 증가하면서 전압이 떨어져야 되겠죠. 이런 특성을 가져야만 안정하게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별 기기의 전압 변동률이 0보다 크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개별 기기의 전압 변동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개별 발전기의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전압이 떨어진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즉 전류 증가 시에 출력 전압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왜 부계한 효과냐?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전력을 적게 공급하겠죠. 그래서 부하가 막 증가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또 전압을 떨어뜨려서 두 대가 있을 때 IL이 IA 플러스 IB인데요. 예를 들어서 IB가 증가하게 되면 IB가 갑자기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IB가 커지게 되면 여기 전압이 줄어요. TB 감소하죠. IA가 감소하면 이 전압이 상승하고 VTA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할 거고 여긴 전류가 줄어들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전압을 상승시키고요.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용량을 결정하죠. 이걸 우리가 부기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적합할까요? 아까 그 특성 커브를 보면 이런 커브를 보니까 가장 적합한 거는 분권이죠. 분권. 분권이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직권을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오히려 커져요. 그럼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계속 많이 흘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렬 온전이 안 되는 것 뭐죠? 직권 안 됩니다. 직권 안 되고요. 그다음 가동 복권 볼까요? 가동 복 이것도 안 되죠. 전압이 일정해야 되니까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병렬 온전이 안 되는 여자 방식의 발전기, 직류 발전기는 뭐냐? 직권 안 됩니다. 병렬 온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동 복권 부적합하다라는 거고요. 안전 조건인데 분권은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용량에 비례하는 부하 배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량이 다른 게 있으면 부하가 공급하는데 자기 용량만큼 비례해서 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배웠죠. 뭐가 같아야 되죠? 전압 변동률이 같아야 되고요. 또 무부하 전압이 같으면 두 개의 발전기에 용량 크기대로 부하를 분담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적정성 조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기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용량에 비례하는 부하 배분, 전류 배분이 일어나려면 전압 변동률이 같고 무부하 전압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됩니다. 여기 A의 특성 커버, 자, 두 개 같아야 되죠. 그래서 EA하고 EB는 이게 이제 무부하 전압이죠. 무부하 전압은 같아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떨어지고요. EB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쪽 특성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출력 특성의 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C로 주어졌죠. C. C가 이렇게 C 이퀄 A 플러스 B 이게 두 개의 합성이고요. 이때 부하 로드 곡선이 이렇게 되면 요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게 이제 부하의 저는 IL인데 이건 IL은 IA 플러스 IB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요때 전압이 결정되죠. 이 전압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때 A에 흐르는 전류 IA가 되고요. 요때 B에 흐르는 전류 IB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요. 결국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 전압 변동률이 좀 그 외부 특성 곡선이 좀 평탄한 쪽이 더 부하를 분담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하 배분의 그 제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부하의 제수. 자, 다음과 같이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합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부하 전류가 흐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 전압을 딱 그리게 되면 이때 I가 흐르고 얘는 IB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내가 부하 배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으면 똑같아요. 무부하 전압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B 커브를 요거에서 이 위로 시프트 시키죠.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 뭘 키우면 될까요? EB를 키우면 되죠. 무부하 전압을 키우면 되죠. 무부하 전압은 어떻게 키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E는 K 파이 오메가니까 속도를 약간 키우든지 또는 자속을 키우든지 해서 EB를 키웁니다. 키우게 되면 이제 이 특성 커브 자체도 여기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IL의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동작하다가 요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전압이 커집니다. V1에서 V2로 전압이 V1에서 어디로 V2로 되면서 이때 배분이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V2에 대해서 V2에 대해서 이렇게 쫙 그리게 되면 요 점하고 요 점에서 만나게 되죠. 새로운 IB하고 I가 되는데 아까 그 EB를 키우기 전과 비교하면 A 발전기의 전류는 줄어들고요. IA 하락하고 B 발전기의 전류는 증가합니다. 증가하죠. 그래서
IB는 상승합니다. 역시 V는 상승하고요. V1에서 V2로. 자, 이제 전압이 상승했으니까 전압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A를 낮춥니다. EA를 낮추죠. 이번엔 상승시킨 다음에 EA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낮추게 되면 그럼 이 커브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V1이 V2가 다시 V1으로 되면서 배분이 딱 일어나겠죠. 그래서 IB는 증가하고요. IA는 오히려 감소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B 상승하고 IA 하락하면서 전압은 원위치 되면서 부하 배분의 제어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부하 배분의 제어를 결국 뭘 가져요? 무부하 전압, 네, EA, EB 가지고 합니다. 자, B의 용량을 키우겠다. 어떻게 하죠? EB를 높입니다. 높이게 되면 IB도 증가하고요. 대신 IA가 감소하는데 전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압을 다시 낮춰야 되니까 이럴 때는 EA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IA는 또 감소하게 되고요. IB는 증가하게 되면서 전압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B, EA를 가지고 IA, IB, V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개의 발전기 병렬 운전한다 그러면 각각의 용량을 키우려면 무부하 전압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그쪽에서 용량이 다 커지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낮추면 또 그게 이제 또 분담 전압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그런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개의 발전기도 똑같이 각각의 무부하 전압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각각의 발전기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예제 6-9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kW 250V 전압 변동률이 3%인 직류 발전기 A와 400kW 250V 전압 변동률이 5%인 직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A는 용량이 얼마냐면 300kW예요. 250V. 그러면 우리가 전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300kg를 250으로 나누니까 1200A짜리가 되고요. 자, 발전기 B는 400kW에 250V예요. 그래서 IB, RB 전격을 구해보면 400kW 250 나누니까 1600A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압 변동률이 4입니다. 전압 변동률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그렇죠? 예. 무부하 전압 V0에서 VR을 빼죠. 그래서 우리가 전격 전압이 지금 얼마죠? 250V고요. 250V. 예. 전격 전압이 250V고 그렇죠? 예. 그래서 250V에서 우리가 3%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3%는 뜻이죠. 250V가 이제 전격 전압인데 이게 3%.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V0-VR이 0.03의 VR이 되고요. 결국 V0는 1 플러스 0.03의 VR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V0-VR을 하면 전압 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죠. 0.03의 VR이 되겠죠. 이만큼이 전압 변동률, 변동폭입니다.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무부하 전압에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죠? VR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VR이라는 것은 전격 전류일 때, IR일 때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3%만큼 전압 강화가 있다는 얘기죠. 전격 전압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00V가 발전기 A는 1200V에서 3%입니다. 근데 250의 3%는 얼마냐면 7.5V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고요. 발전기 B인 경우는 1600A에서 5%죠. 5%니까 얘는 12.5V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보고죠. 자,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병렬로 운전되면서 250V에 350kW 부하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다. 균등하다는 건 전류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를 계산해 보면 IA와 IB는 같은 거고요. 그러면 250을 350kW를 250으로 나누니까 전류가 각각 얼마가 흐르냐면 700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커브를 그려보면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출력 전압이라고 그러면 700A일 때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요 250V가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자, 무부하 전압을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류일 때 전압 강하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7.5하고 12.5인데요. 근데 이게 전류가 얼마일 때냐면 발전기 A는 1200A, 1200A, 발전기 B는 1600이에요.
근데 지금 흐르는 전류는 얼마죠? 700씩 흐르죠. 그래서 EA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250에다가 1200분의 700 곱하기 7.5 하면은 254.4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가 있죠. 예. 여기 A고요. 예. 그 A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다음 이제 B에 대해서 하게 되면요. 자, 여기 1600에서 12.5인데 실제 흐르는 건 700입니다. 그래서 250 더하기 1600분의 700 곱하기 12.5 하니까 255.5. 그래서 B가 이렇게 스케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을 그리고 동작점을 구했죠. 동작점은 여기입니다. 현재. 네. 자, B번 문제를 볼까요? 부하가 2500A로 증가했어요. IL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A 플러스 B가 2500이죠. 그때 모선전압과 두 발전기의 전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전압은 같죠. B버스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V버스는 발전기 A는 2A분의 자 볼티 드롭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200일 때 아까 7.5V가 했는데 지금 전류가 얼마인지 IA가 얼마 흐르는지 몰라요. 두 개의 합이 2500이라는 거지. 그래서 IA의 B만큼 떨어지겠죠. 1200분의 IA 7.5 해가지고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도 1600이죠. 예, 수식에서 이런 게 나오죠. 근데 B버스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서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걸 풀면 IA, IB가 나오게 되고 IA는 1310A 그러니까 예, 여기가 1310이고요. 여기 IB는 1190 되고 예, 여기 전압은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B버스를 계산하면 B버스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 246.2V가 된 거죠. 10번 부하 전류가 증가한 상태, 즉 IL이 2500A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증가한 전압을 증가한 상태에서 전압을 250V로 유지한대요. 근데 250V 그 전압이 지금 현재 얼마였냐면 앞에서 242를 얼마로 250V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전압을 상승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용량에 비례하는 부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발전기 무부하 전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EA하고 EB를 가지고 조절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 이게 용량에 비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무부하 전압을 상승시키면은 이제 그 분담하는 전류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용량에 비례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량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300kg, 이거 400kg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였죠? 1200A. 얘가 얼마였죠? 1600A. 그래서 B를 보니까 300대 400이 되는 거죠. 3대 4. 그래서 각각 이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얼만큼 분담해야 될까요? 7분의 3만큼, B가 7분의 4만큼 분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2500A로 키운 거를 A는 7분의 3만큼, B는 7분의 4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EA를 얼마로 조절해야 되느냐 나오죠. 250에 1200분의 1070이라니까 256.7V. 예, 욜로 이동. A는 욜로 이동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그다음 EB는 250에 1600분의 1420 곱하기 12.5 261.2V. 그래서 B는 여기에서 욜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 전에는 여기였는데 조정 후에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250V를 유지하고 A는 1071A, B는 1429 각각의 용량에 비례하는 그러한 전류를 이제 공급하게 됩니다. 자, 직권과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 이제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렸죠.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개가 이제 직권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전압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자, 어떤 이유에 쓴지 간에 전압의 불균형이 A와 B 사이에 전압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뭐가 이럴까요? 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돼요. 순환 전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류 불평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류 불평형이 발생하면 나오는 이 전압이 기전력이 불평형이 발생하고요. 기전력이 또 불평형이 발생하면 또 순환 전류가 흐르게 돼서 불평형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불평형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포지티브 피드백 이펙트.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정계환 효과. 포지티브 피드백 이펙트인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불안정한 거죠.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점점 커져요. 순환 전류가. 나머지 다 망가지겠죠. 예, 그래서 병렬 직관 발전기에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쪽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균합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복권이고요. 이거는 직권이죠. 예, 이거는 자, 이거를 굳이 병렬 운전 하겠다 그러면은 전기자 사이에 양쪽 전기자 사이에 아주 굵은 그러한 도체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균합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균합도체는 전압을 이제 균일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권 계좌 전류하고 유기 전력 사이에 상승 효과를 차단하는. 왜냐하면 내부가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부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걸 효과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굳이 쓰려면 일반적으로 직권 및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은 굉장히 불안전한데 굳이 쓰려면 우리가 균일 도체라는 걸 연결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직류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7장 직류 전동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